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네, 앞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걸 오프닝으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거 말고도 지금 일본하고는 레이더 위협 비행, 이게 또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치킨 게임이다, 보통 지금 강대강 충돌, 이런 형국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난감합니다. 정의대 김종대 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일본 얘기부터 잠깐 해볼게요. 일본 보니까 주말 사이에 보니까요, 국방부 장관하고 일본 방위상이 파일럿 점퍼를 입고 언론 앞에 등장해가지고 약간 뭔가 시위하던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거의 싸우자 이런 분위기 같은데, 지금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을? 이게 단순한 감정 싸움처럼 묘사될 만한 사안이 아니에요. 네. 지금까지 한일 간의 갈등이라 그러면은 교과서 문제, 그렇죠. 역사 문제, 또 독도에 대한 법적 문제, 즉 역사 도덕 논쟁이었어요. 네. 이걸 이제 국제 정치에서는 소프트 파워라고 그러고, 이렇게 어떤 부드러운 하이브리드 어떤 갈등을 빚어왔다고 한다면, 이번에 초계기 갈등 문제는 이건 군사력과 군사력의 대치 문제입니다. 네. 이전하고는 완전히 경우가 다른 소프트 파워가 아니라 하드 파워 전쟁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군사적 대치 상황이 이루어졌다는 건 제가 알기로는 해방 후에 이렇게 군사적인 대치가 지속적이고 또 강도 높게 진행된 적이 또 있었는가 아무리 기억해봐도 없거든요. 예. 그런 만큼 이전에 모든 한일 갈등을 초월해버리는 새로운 갈등 양상이 출현한 것이고요. 네. 또 이거는 우리 한반도 주변 동아시아에 있어가지고 새로운 지정학이 출현한 겁니다. 네. 사실 지금의 군사적 대치 상황이 대응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건데, 네. 자, 이게 얼마나 의도적인 양상이냐면은, 지금 일본의 초계기들은 아예 한국 함정을 찾고 다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4번이 연이어 벌어졌다는 건 뭡니까? 네. 이건 동남해 일본하고 접촉 해역에서 한국 해군이 뭐하나, 이거 수색하러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북한이 얌전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때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에서 미국을 능가하는 해상 전력을 갖춘 이유는 주로 북한 때문인데, 네. 이제는 그 전력을 갖다가 한국 함정들이 어디 있나 이걸 수색하는데 동원하고 있다는, 저는 그런 단계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럼 두 가지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일본의 의도, 그리고 우리의 대응, 이 두 가지인데, 일본의 의도를 뭐랄까요, 확대 해석이라고 할까요? 하면은 자위대를 정규군으로 승격시키는 약간 큰 그림, 이런 그림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쪽이 있어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미 일본이 이제 지난 70년간 유지해왔던 굴욕적인 평화는 싫다. 네. 보통국가가 되겠다 하는 그 핵심 내용은 자위대가 정규군대 자위군으로서의 일본군으로서의 어떤 위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게 보통국가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북한이 그 명분을 대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의 연이은 도발적 행태에 대해서 일본이 군사력 증강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맞대응을 했는데, 이게 결국은 평화헌법 무력화, 일본군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무래도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꿈꾸는 거는 보통국가라는 말 속에는 아시아의 지도국이 되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거든요. 네. 미국이 패권국이라면은 그 패권국은 이제 명예회장이고, 일본은 계열사 사장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것이 바로 아시아의 지도국이다. 네. 이게 과거 대동아공영권에서 이야기하는 기본 사상입니다. 그런데 압도적 무력으로 일본이 아시아에서 지역 패권, 즉 지도국 행세를 하겠다. 여기까지 의도가 나가 있는데, 네. 때마침 한국이라는 취약한 고리가 보여진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걸 디딤돌 명분으로 해가지고 본격적인 군사대국화의 행보를 걷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요, 일본이 지금과 같은 도발의 수위를 점점 높여가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는 한 대한민국에 대해서 특별히 도발 수위를 높이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말하자면 동남아시아 아세안 국가들에 대해서는 일본이 이렇게 할 리가 없어요. 예. 그런데 왜 유독 대한민국이냐? 예. 대한민국이 북한하고 접근을 해가지고 경제 통합을 이루고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통일까지 도모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일본의 최근 특이한 현상은 그 진보적 자유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지식인들조차도 네. 통일 한국은 중국화될 것이다. 이것이 일본의 최대 위협이 될 것이다. 네. 이런 전망을 서슴지 않고 내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남북한 간의 접근과 통합을 가장 고춧가루를 많이 뿌리고 싶어하는 게 일본이에요. 지금 북미 접근이라든가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 비판하는 워싱턴의 전문가들의 배후에도 다 일본이 있습니다. 예. 말하자면 일본은 현상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이 마치 현상을 변경시키려는 국가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중국의 그 입지를 강화시켜주고 또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이렇게 냉전적 대립 구도로 돼 있는 동북아시아 국제 질서를 한국이 나서서 현상을 변경시키는 건 일본에 이롭지 않다. 이런 어떤 판단까지 지정학적 전략까지 내재돼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럼 일본은 그렇게 어떤 전략적인 어떤 생각을 하고 그런 도발을 한다. 그렇게는 해석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 우리 대처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런데 일본 문제만 가지고 이 문제를 생각하는 거는 크나큰 실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일본의 항공기가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기 이전에 이미 중국 항공기 전략 폭격기예요. 우리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라고 하죠. 예. 계속 매달 침범을 하면서 우리 전투기의 초계 비행까지 초래하는 긴박한 상황이 지금 여러 차례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쪽으로부터는 중국 전투기가 우리를 압박해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동남쪽에서는 일본 초계기가 우리를 압박해 들어오고 있는 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지정학적 변화 자체를 갖고 대응책을 짜야지. 특별히 일본에 대해서만 대책을 짤 때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미국의 힘이 이제 공백이 계속 더 커지면서 그 공백을 중국과 일본이 치고 들어오는 이런 국제 정세다. 그렇다면 이런 주변 정세 변화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보다 자주적이고 줏대 있는 국가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싫기 때문에 중국하고 친하고 중국이 싫기 때문에 또 일본이나 미국에 기대는 이런 외교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 미들파워 중견 국가로서의 어떤 자존감과 또 주변 강대국의 강압에 대해서 비토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중견국가 역량을 보여주는 게 가장 시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국내적으로 내부로 단합을 이루어야 되겠고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국가의 주권 수호를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비토할 수 있다는 전방위 안보 체제를 표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당장은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큰 그림이고 당장 일본에 대응하는 방식은 지금 이제 사실 일본이 도발하면 우리는 맞대응한다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좀 우려됩니다. 예. 사실 지금 일본이 한 대 때리면 우리도 한 대 때리고 이런 식의 어떤 그 치킨 게임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보다 한 차원을 높여야지 이렇게 바로바로 맞대응하는 건 감정 싸움으로 비춰지거든요. 그리고 항상 일본이 먼저 도발을 하고 우리가 대응하는 양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일본이 유튜브 동영상 공개하니까 뒤늦게 우리도 동영상 공개. 일본 방위상이 해군 초계기 그 기지를 방문하니까 우리도 국방장관이 해군 작전사령부를 방문하고. 이게 이렇게 하면은 뭡니까? 이게 일본이 한 대 때릴 때 기다려 우리도 한 대 때리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중에는 네 주먹이 더 크냐 내 주먹이 더 크냐 이런 양상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맞대응 양상은 잘해봤자 소극적 대응이에요. 그 적극적 대응이 될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합참의장이 지휘서신으로 그 작전 대응 시간을 단축하라고 한 것도 좀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런 식의 맞대응은 적절치가 않고 네. 제가 생각하기엔 일단은 일본에 기회를 줘야 됩니다. 우리가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서 이런 대안을 내놓는데 니들이 한번 응답해봐라. 네. 만약에 안 그러면 우리도 군사적인 대비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회를 주고 네. 만약에 일본이 응하지 않았을 시에는 우리의 어떤 그 작전 개념이라든가 이후에 어떤 일본 측에 대한 대응 방침을 그때 가서 발표해도 늦지 않다. 네. 좀 이렇게 유연한 틀을 뒀으면 좋겠는데 하루 사이로 막 이렇게 네. 일본 방위성에 대응한다. 우리 국방장관이 나선다. 이건 조금 너무 좀 끌려다니는 대응이 아니고 오히려 일본의 프레임에 말려드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우려를 해볼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유연하고 좀 장기적인 어떤 시각으로 한미일 국제 정세를 다 이렇게 좀 두루 살피는 그런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일단은. 예, 그렇습니다. 미국 얘기도 잠깐 해볼게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이것도 역시 뭐랄까 해결될 기미가 잘 안 보이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해결은 그냥 더 죽쓰고 있고 더 망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 방금 일본 얘기에 이어서 미국 지금 이야기까지 이 주변국의 압박과 도전이 이래서 참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된 겁니다. 예.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자존심을 걸고 네. 지금 판을 키워가지고 아주 해결이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 요구대로 1조 한 1,300억 정도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완전히 말려들어서 5년 후에는 거의 50% 인상 효과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년 1년 예산이라도 작은 금액이라도 지금 양보할 수가 없는 형태니까요. 예. 이것이 최근에 주한미군 철수 감축하고 연계돼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건 더더욱이나 말려들어서 안 되는 미국의 협상 전술이라고 봅니다. 네. 사실 그거는 협상 전술이지 비핵화가 이야기되고 있는 지금 미국은 주한미군을 뺄 수가 없습니다. 협상 카드인데 그걸 왜 함부로 빼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것도 역시 자주적으로 의연하게 버티되 2월까지는 타결될 수 있는 퇴로는 열어줘야 됩니다. 네. 만약에 안 그러면 4월부터 우리 주한미군에 고용돼 있는 한국인 노무자들의 임금 지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네. 수천 명이 월급을 못 받는 사태가 벌어져 우리한테도 큰 부담입니다. 예. 그래서 2월까지는 물가 상승률 정도 인상한 금액으로 가집행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절충안을 제시해야 될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 전혀 막무가내로 이 1조 1,300억 원 여기 이 안으로는 못 받아주겠다. 계속 이렇게 나오면 이게 우리가 방법이 없지 않아요? 이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우리가 무슨 안보 무임 승차고 쿨이라이더라는 이런 이상한 프레임이 작동하면서 온통 문제가 망가져 버렸는데. 예. 아니 지금 100억 달러짜리 기지를 공짜로 지어져 가지고 올해부터 용산에 미군이 평택으로 입주합니다. 네네. 그럼 입주하는 첫 해에 기지 하나 공짜로 줘줬더니 이번엔 관리비 부족하다고 이것까지 내놓으라고 때를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1조 원 거의 되는 9,600억 방위비 분담금을 1조 4천억으로 안 올려줬다고 100억 달러짜리 기지를 비울 겁니까? 이건 강남에 50억 원짜리 타워 팰리스 아파트 사줬더니 이번에는 아파트 관리비 없다고 입주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주장을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임승차는 미국이 했는데 네. 왜 우리 보고 아파트 관리비 좀 짓게 냈다고 이걸 무임승차냐고. 자기네들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본인들인데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이걸 명명백백하게 밝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연간 미국으로 지출되는 우리 방위력 개선비가 5조 원, 6조 원 규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지급해 주는데 그걸
일자리 창출하는데 써먹고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일단 뭐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카드는 미국에서 쓸 수 없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협상에서 말리면 안 된다. 일단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예. 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